네, 이렇게 두 분의 답변 자세하게 만나봤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공개해 주세요. 네, 가장 주목해야 할 다음 주 일정 고르시오. 6가지 주요 일정 자리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요일에 미국 11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목요일에는 미국 CPI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요. 12월 FOMC에서는 이미 시장 친화적으로 마무리가 된 만큼 증권가에서는 이번 발표가 시장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번입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 결정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2년째 이 사업자 선정이 지연돼 왔지만 다음 주에는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3번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최근 소비자용 메모리 사업을 접는다라고 밝히면서 그 대신에 AI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AI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는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4번입니다. 목요일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금리가 3번 연속으로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유지할 거다라는 전망 우세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영국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지난달 4%로 유지한 이후 계속해서 인하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일본은행이 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죠. 현재 0.5%에서 0.25%포인트를 올릴 거다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정 나올지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5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성랑 국가안보실장이 다음 주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매듭지었던 이 관세와 안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뉴스 팔로우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크게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주요 일정 살펴봤고요. 이 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일정 무엇일까요? 마지막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세요. 네, 우선 이번 주에 FOMC라는 큰 이벤트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정들 6가지 만나봤는데요. 역시나 다 중요하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두 분께서 답변을 적어주셨습니다. 두 분의 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과장님께서는 통화정책회의 부분을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3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써주셨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가보죠. 통화정책회의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 쪽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어떤 부분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FOMC 이후에 지금 신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이유들이 최근에 호주도 마찬가지였고 캐나다도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멈추겠다 얘기를 했죠. 어느 정도 그만큼 이제 물론 미국보다 빠르게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를 어느 정도 통화 정책을 동결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ECB도 이 정도면은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충분히 했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리카르도 총재도 그대로 이어질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비효제가 제일 중요하죠. 그동안 다카이치 총리와 이제 오에다 총재도 저번에도 여러 면담을 해왔었고 사실 다카이치 총리는 계속 꾸준히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에다 총재는 아니다. 지금은 엔저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한 번은 해야 된다. 근데 다음 주에 금리 인상을 하면 한 번 한다고 해서는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아무래도 다음 달이나 내년에도 주기적으로 조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된 우려가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우에다 총재도 이거는 좀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 8월쯤이었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일단은 중립 금리를 1%에서 2.5%입니다. 지금 일본 금리가 한 0.5%인 걸 감안을 했을 때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0.75%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아무리 오에다 총재가 완만하게 통화 정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만약에 물가 속도가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은 결국 일본 쪽에 대한 통화 정책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최근에 FOMC로 인해서 달러 약세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방향성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동안 우리나라 정책과 관련해서도 조금은 시장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늘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좀 무서운 단어가 아마 투자자분들 마음속에 있을 것 같아서 관련해서 어떤 소식들 들려오는지 한번 봐야겠고 움직임들 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마 이제 반도체 투자하는 분들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실적은 무리 없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AI 관련돼서 거품론 이야기 계속 나오지만 이번에 오라클의 실적에서도 가장 시장이 중요하게 보는 건 이 과도한 투자가 결국에는 언제 수익성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인데 결국 시장은 버블론 관련돼서 잠재울 수 있는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의구심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이와 관련돼서 데이터 기반으로 계속 시장의 의구심을 좀 해소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마이크론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의구심에 대한 해소를 어느 정도는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SK 하이닉스가 지금 ADR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을 통해서 오히려 SK 하이닉스의 매력도가 좀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디램 가격에 대한 폭증, 물론 지금 데이터를 통해서 디램 현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이 되긴 하지만 또 AI 거품론 이야기가 막 나오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아마 시장 참여자들은 진짜 시장에 예상하는 것처럼 조 단위로 영업이익이 추정치가 4분기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뒷받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가 최근에 좋았는데도 좋은 이슈가 매일매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생각보다는 덜 탄력적이다라는 느낌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서 이런 의구심을 소화해내는 과정들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뭐 주가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실적 발표 이후에 간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다시 한번 기대심과 그리고 이런 의구심을 좀 해소시키는 과정으로 작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3번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도 앞서서 이제 반도체를 적어 주셨다 보니까 주목할 섹터로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 부분을 많이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디램 가격이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는 뭔가 이전의 실적 발표들과는 달리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침서가 될 것 같아요. 이번 마이크로 실적 발표가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 대한 정도를 충분히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이제 아마 마이크론도 아마 추가적으로 HBM4와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워낙 계속 꾸준하게 재설계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어 왔었고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 양강 구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란 말이죠. 사실 마이크론도 올해 1분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사실 HBM4 쪽으로 4월을 굉장히 많이 걸었습니다. 계속 꾸준히 증설에 대한 얘기도 계속 꾸준히 나왔었고 그러면 그만큼 이제 4분기가 이제 결국 9월 초부터 디램 가격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사실 통으로 그만큼 재고 물량들이 많이 해소될 가능성이 좀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크론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마진이 3분기보다 굉장히 커지게 되면 아마 SK 하이닉스 쪽으로 인한 아마 목표가 사양들이 생각보다 무수히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100만 원 지금은 한 증권사에서만 나왔지만 뭐 추가적으로 나올지 하는 부분도 더 관심이 모이고요. 마지막은 짧게 우리 이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선택해 주시진 않았지만 5번의 위성락 실장의 방미 일정이 지금 잡혀 있다 보니까 뭐 조선주 그러니까 후속 논의를 어쨌든 할 거 아닙니까? 관세랑 안보에 대해서. 그래서 조선주 혹은 이 남북 대화의 좀 가능성이 열리면서 뭐 남북 경협주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조금은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를 할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앞서서 선택은 안 했지만 괜찮다? 네, 저는 조선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아무래도 그동안 계속해서 노출되었던 뭐 LNG 운반선 프로젝트 이런 거 다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과 새로운 모멘텀,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간 지연에 대해서 원전과 좀 비슷하게 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군함에 대한 모멘텀과 MRO 시장 그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돼서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기업들과 굉장히 협업의 소식을 들려오면서 최근 주가 흐름도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 마스가 관련된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LNG 운반선 확대 흐름, FLNG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 좋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다시 한번 실적 시즌 아직 좀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통상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항상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잖아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저는 조선주들은 뭐 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 안에서는 조선주들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매수 관점이라면 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분과 함께 금요일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상형 월드컵을 통해서 스피어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일단은 정규장 19.83% 마무리가 됐다가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16%까지 조금은 상승폭을 줄이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스피어가 꼭 잘 가서 다시 리뷰할 때 좋은 모습으로 리뷰를 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3명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남은 30분 계속해서 금주 한방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